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븐의 모, 영어 상담 전문가 정청입니다. 오늘 라이브 제목 그대로 스펠링 때문에 라이팅이 멈춘 아이 지금 잡아야 합니다를 주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리딩은 잘 하는데 라이팅은 늘지 않고, 그리고 스펠이 너무 많이 틀려서 결국 쓰는 게 라이팅이 좀 어려운 그런 친구들 요즘에 많이 있죠.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수업 LTRA 클래스까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실제로 이 클래스를 듣고, 그리고 성장한 친구의 이야기도 함께, 이야기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요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우리 아이와 어떻게 좀 비슷한지, 그리고 또 그 아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좀 들어보시면, 이 클래스가 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성장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네,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그럼, 라이브 마지막에 좀 더 자세한 클래스 설명 드릴 예정이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 아이에 대해 이해와 답답하심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 이야기 LTR 원서 리딩을 실제로 진행하시면서 LTR-A까지 좀 이름이 좀 되게 많이 복잡하죠? 그래서 어머님들도 되게 많이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클래스를 LTR-A지만 스펠링 클리닉이라고 조금 쉽게 클래스 부 제목이죠. 부 타이틀, 섭 타이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이틀로 스펠링 클리닉, 실제 수업을 해보신 주미 선생님과 함께 이 라이브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을 한번 모셔볼까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네네네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어,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도 클래스가 많았나요? 네, 오늘이 가장 수업이 많은 요일이라서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수업하고 오는 길입니다.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선생님 진짜 인기 스타시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요즘 졸업하는 아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네, 그래도, 예, 좋은 소식이네요. 약간, 졸업하는 친구들도 많이 네, 있고. 그러면 또 아주 선생님, 하죠. 네, 또 시간이 좀 더 되실 테니까 또, 우리 필요한 친구들 선생님 또 만날 수 있으니까, 새로운 친구들 만날 수 있으니까 아주 좋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미 선생님하고 라이브 듣고, 선생님 클래스 등록하는 친구들도 여러 생기면은, 너무 좋겠네요. 그쵸?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소개를 조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LTR 인스트럭터, 그다음에 원서 리딩 인스트럭터를 동시에 맡고 있는 허주미라고 합니다. 오늘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제 저희가 LTRA, 처음에 우리가 LTR을, 이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 클래스가 너무 좋아서, 파닉스를 바탕으로 공부를 했을 때 리딩도 되고, 라이팅도 되는 그런 아주 많은 성장을 보인 친구들의 케이스를 경험했어요. 근데 이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 원어민 아이고, 영어도 잘하고, 리딩도 되고, 라이팅도 얼추 되기는 하는데, 더 이상의 성장이 없는 약간 시작 단계에서 조금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좀, 스펠링이 안 되는 그런 친구들, 좀 틀릴까봐 조금 너무 걱정이 되어가지고 못 쓰는 친구들, 또는 틀릴까봐 그런 걱정이 없어서 그냥 막 썼는데도 아주 그냥 여기저기 틀릴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다양한 아이들이 있죠. 엉망진창이 정말 보고 있으면 와 이거를 진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고쳐줘야 되는지 글씨는 엉망이고 문법은 다 틀렸고 스펠링까지도 너무 엉망이어서 이거를
어떻게 라이팅을 시작해야 되는 건가? 사실은 라이팅이 어느 정도 되면은, 생각을 집어넣고, 그리고 라이팅 구조를 잡고 할 수 있지만, 이 상태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스펠링 클리닉을 들어야 되는 이 상태는 조금 진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특히, 파닉스 공부하고, 리딩이 이제 되고, 이제 스피킹도 좀 되는데, 요 단계는 조금, 집에서 어머님들이 좀 지도하기에는 조금 힘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왜 음. 이 아이들의 귀결되는 공통점은 라이팅인데 왜 스펠링이 생각을 표현하는 라이팅의 발목을 잡는가에 대해서 음. 얘기를 나누도록 할 텐데 이때 어머님들의 공감도를 그리고 몰입도를 확 높아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지도했었던 한 아이의 사례를 들어드리도록 어, 할게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네, 이 아이는 우선 제가 가르쳤을 때 만 5세였고요. 그다음에 킨더가든, 그래서 미국에 거주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원어민이셨어요. 어, 그러면 당연히 아, 마이, 원어민이셨군요. 그럼 네, 이제 스피킹이 완전 잘 되겠네요. 그럼요. 바이링구얼이라서 의사소통에 필요한 스피킹이나 리스닝은 당연히 원어민급으로 원활했고요.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건 저희 LTR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디코더블 북을 굉장히 유창하게 읽었어요. 그러면 그렇군요.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머니께서 저희 LTR 프로그램을 등록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그렇군요. 왜 이게 그러셨을까요? 이게 그 원에서 그 음. 라이팅 활동을 할 때 한두 문장만 쓰고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머니가 예, 원에 여쭤보았을 때 그 원에서 하시는 말씀에 그 원인을 못 찾으시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워낙 유창하게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원에서는 그냥 남자아이니까 아무래도 그냥 쓰기를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만 그렇죠. 멈췄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에서도 파악을 하지 음. 못하셨어요. 근데 음. 그때 어머니께서는 이 아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 중에 분명히 구멍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고, 저희 어머님이 그래도 잘 네. 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LTR에 등록하시게 된 케이스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맡고 가르쳐 보면서 이 아이가, 부족한 파닉스 기초로 라이팅의 자신감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고, 이 아이가 이 세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와, 오늘 그 바이링구얼의 어린이가 도대체 왜 어떤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궁금한데요, 선생님? 저도 궁금한데요? 네. 궁금증이 그래서, 만드시는 우리 지금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네. 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점은 네. 비단 이 아이뿐만 아니라 댁에 계신 어머니들도 우리 아이가 파닉스를 배우고 있다면 이 음, 파닉스가 기초를 잘 닦고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파닉스가 라이팅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좋은 사례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시고 댁에서 점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 첫 번째 문제가 컨소넌트 사운드가 정확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놀랍죠? 그러니까 이게 컨소넌트라고 하면은 자음이거든요. 근데 이 네. 자음에 슈어 사운드라고 소리를 계속 붙였어요. 네. 좀 더, 한국 친구들 많이 그러죠. 네, 맞아요. 이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음, 이게 letter M이 가장 직관적인 소리라서 가장 제일 먼저 배우는 letter거든요. 이게 원래 소리가 하고 배불렀을 때 나는 소리예요. 근데 이거를 라고 이렇게 아, 사운드를 네. 붙이는 거예요. 이게 네. 네, 한국에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미국에 네.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도 뭐라고 소리 많이 내요. 어, 그래서 이게 영어로. ham이 예, 맞아요. 그래서 ham이 영어로 ham, ham이잖아요. 근데 일본 분들이 하무라고 이음절로 나눠버리시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슈어 사운드 때문에 발생하는 되게 큰 블렌딩 실수의 한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모든 자음에 라는 소리가 붙으면 블렌딩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거든요. 블렌딩. 왜냐면
네, 맞아요. 이게 나는 이거 엄마가 무 했는데 이게 왜 햄무가 아니라 햄이 되지? 음, 이러면서 아이는 이 첫 단계에서부터 불안정함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 음. 아이도 이렇게 정확하지 못한 컨소넌트 사운드가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어, 두 가지로 외우게 되는 거죠. 맞아요. 왜 난 이렇게 배웠는데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야? 이거 왜 해머 아니야? 네, 적용을 못하고 결국에는 이것도 외우고 이것도 외우게 돼서 네, 맞아요. 혼란이 되는 그것도 맞아요. 완벽하게 또 외우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한 단어를 두 개씩의 다른 방향으로 기억하게 되면 아이가 진짜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는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어요. 왜 음, 난 배웠는데 이렇게 소리가 안 나고 왜 이걸 이렇게 부르지 않지? 그래서 아이한테 굉장히 스트레스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슈어 사운드 때문에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점이었는데요. 이 아이가 보이스랑 보이스레스 사운드를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성음이랑 예, 유성음을 구분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D랑 T의 사운드가 듣거든요. 근데 이 두 단어가 입모양은 똑같고 이게 무성음이냐 유성음이냐면 무성음이냐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다 모든 자음에 사운드를 붙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T도 터라고 해버리니까 이게 네.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혹시 이 유성음, 무성음을 구분하지 못하면 나중에 어떤 문제를 아이에게 가져오는지 혹시 아시나요? 퀴즈 아시는 분? 네. 네,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면요. 이게 과거 시제 전미사, 그러니까 과거 시제 서픽스 ed의 세 가지 다른 소리를 구분하지 못해요. 네. 아주 예, 중요한 파트네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 ed의 세 가지 사운드가 드, 음, id인데 이걸 구분하려면 그 서픽스가 붙기 전에 단어의 베이스 폼의 final letter, 그러니까 원래 모양의 마지막 글자가 무서음이냐 유성음이냐 구분을 해야지 이거를 구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당연히 무성음을 구별하지 못하면 suffix ed를 구분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아이가 지금 우리가 왜 라이팅을 못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세 가지의 이유 중에서 두 번째 거를 얘기해 주시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이거는 문법이랑 관련이 되거든요. 음, 왜냐면 이게 suffix ed를 구분을 하지 못하면은 그냥 책 읽을 때 suffix ed 전미사 안 읽고 넘어가는 아이들 굉장히 많거든요. 엄청 많죠. 네. 그러면 나중에 문법, 그래머 배울 때 아, 굉장히 낯설어하고 습득률이 굉장히 낮아져요. 그래서 네, 지금 읽을 때 서픽스 제대로 읽나 꼭 점검하셔야 돼요. 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가 라이팅이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거든요. 이 아이가 또 문제점이 뭐였냐면 마지막 문제점이 five vowels, 그러니까 단모음의 short 사운드를 구별하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단모음의 숏 네. 사운드. 네, 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모음 소리가 아예 이오우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예를 들어서 인류라든지 남성을 나타내는 man, 그다음에 man. 이 A와 E를 구별하지 못하면 단수 복수를 구별하지 못하게 되고 쓸 수가 아이고, 없게 돼요. 그쵸? 그러겠네요. 근데 네. 댁에서도 많이 경험 있으실 거예요. vowel A랑 E, 모음 A랑 E, 그다음에 모음 O랑 U 구별하지 못해서 라이팅 할 때 굉장히 스트러글링 하는 경우 많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정확한 모음 소리를 구별하지 못하면 라이팅을 할 때 스펠링에서 굉장히 망설이게 돼요, 아이가. 음.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 가지는 아이가 정말 파닉스를 잘 배우고 있나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니까 댁에서도 한번 우리 아이와 점검해 보시는 거 강력 추천드릴게요. 그래, 네.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아이는 굉장히 유창하게 스피킹도 할 수 있고, 리딩도 할 수 있고, 리스닝도 할 수 있는 실력이지만, 연필을 잡고 자신의 생각을 쓰려면 여러 가지 불안정한 기초와 부재한 스펠링 룰 때문에 자신감이 확 떨어지게 됐고, 따라서 한두 문장 겨우 썼는데, 세 문장 이상 쓰라 그러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아이는 스펠링 때문에 라이팅을 멈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유, 그렇겠네요. 아주 그냥 명료하게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특히 그런 친구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음, 이런 건 것 같아요.
파닉스라는 게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내용들도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는. 예전보다는 더, 아직도 지금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근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자료도 되게 많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그게 이렇게 단계마다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조금 미싱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영어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좀 빠르게 막 하려고 막 빠르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연습할 수 있는 시간도 좀 부족하고 좀 조금 쉽게 얘기하면 좀 기초 공사가 조금 잘 안 된 상태에서 그 위엔 레벨로 나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단어를 듣는 대로 이렇게 룰에 적용해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외워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맞아요. 덩어리로 암기해서, 맞아요. 암기해서도 알게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근데 이제 맞아요. 처음에는 이게 읽기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이렇게 덩어리로 외워도 사이드 월즈만 알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를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맞아요. 아이들이 읽을 수 있구나. 우리 아이는 이제 다 파닉스 다 띄고 우리 아이는 이제 리딩이 준비가 되었어라고 하고 또 사이드 월즈 또 기억해가지고 또 쓰면은 우리 아이 이제 쓰기도 되는구나. 문장도 쓸 수 있네 하고서 이제 그 다음 단계를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맞아요. 아이는 구멍이 있는 상태로 계속 진도는 나가는데 어느 순간 진도가 더 이상은 나가기 어려운. 왜냐면 이제는 단어도 더 많아지고 그리고 문장도 더 길어지고 그러면 아이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너무너무너무 많아지고 이해되지 않는 이런 이게 이 사운드가 나는 건 줄 알았는데 왜 이 스펠이 EA가 되고 AE가 되고 뭐 I가 되고 뭐 E가 되고 막 왜 이런 거지? 막 이런 혼란의 상태가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파닉스를 분명히 했다고 했는데 구멍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읽는 단어로만 혹은 듣는 단어로만 혹은 암기했던 덩어리의 단어로만 경험이 많고 쓰고 분절하는 경험은 적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음, 이게 한국 파닉스에서 제일 많이 안 하는 게 받아쓰기거든요. 이게 음, 이 받아쓰기가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라이팅이랑 파닉스가 연결되기 하기 위해서 보완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위해서는 우리 아이에게 반드시 세그멘팅이나 의문 인식의 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막 덩어리로 사이트 워드 읽고 파닉스를 덩어리로 외우면 읽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음, 이거를 통으로 단어를 보니까 유창하게 읽을 수는 있는데 그거는 빨리 읽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어떨 때 문제가 생기냐면 책에서 그림이 없어지고 음절이 길어지고 낯선 단어가 많아지면은 거기서부터 딱 막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뭔가 단어를 음절다리로 쪼개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은 그냥 앞에 세 글자만 보고 뒤에 단어는 자기 마음대로 읽어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완전 많죠. 완전 많죠. 맞아요. 그래서 댁에서 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문장 안에서 compete 그다음에 complete를 구분할 수 있나 한번 구분해 보세요. 한 음, 글자만 달라져서 이거 그냥 통으로 똑같이 읽어 버리는 경우 굉장히 맞아요. 많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picture라는 단어 굉장히 익숙한 단어죠,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문장 안에 있을 때는 굉장히 잘 읽어요. 근데 음, 이걸 진짜 우리 아이가 정말 잘 읽을 수 있고 비슷한 단어를 잘 읽을 수 있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picture에서 TOR에다 동그라미를 한번 쳐 보세요. 그래서 "이거 무슨 소리나?" 라고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우리 아이가 대답을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가 가르치는 아이 중에서도 그래서 picture 너무 유창하게 읽어서 점검차 지금 어드밴스드 파닉스 듣는 아이 점검차 듀얼리에 동그라미 치고 "이게 어떤 소리나?" 했더니 true라고 읽더라고요. 그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되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렇다면 어떤 게 문제가 생기냐면은 TOR의 의 다른 word family, 뭐 nature, creature 같은 것들을 읽을 수 있는가, 쓸 수 있는가는 미지수인 거죠.
이게 음, 소리를 한 덩어리로만 보고 이거를 소리 단위로 분절해 본 경험, 그리고 그 분절한 단어를 써보는 경험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래서, 미국에서도 1학년 후반에서 2학년, 어떻게 길게 보면은 3학년까지도 그 스펙 틀리는 친구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통으로 네. 봐서 그래요. 단어를 덩어리로 숭, 음, 숭, 덩. 그래서 잘 읽는데 네, 그림 없어지고 길어지면은 그때부터 길어지면. 네, 정체입니다. 음절이 맞아요. 늘어. 네. 네. 왜냐면 1학년 후반에서 2학년에서 이제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네. 거기에서부터 이제 막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네네네. 그래서, 아이들이 좀, 거기에서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불안한 맞아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좀, 내가 못하나? 뭐 네, 이런 맞아요. 생각? 네. 이제 고학년이 될수록 이제 아카데믹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음,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단어들을 다 암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컨텍스트 클루를 통해서 모르는 단어를 유추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또 중요한 게 서픽스 떼어보고 프리픽스 떼어보고 단어의 베이스 폼을 보고 이 단어가 내가 모르는 단어라도 어떤 뜻일지 유추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때도 이 단어의 덩어리를 분절하려는 그런 스킬, 그다음에 습관이 체화되면 정말 많이 도움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저기, 뭐, 이 LTR A, 우리 새로 시작하는 스펠링 클리닉의 첫 번째 목표가, 완벽한, 스펠링을 배우기 전에 라이팅이 멈춰지지 않게끔 그 구멍을 찾아내는, 예, 맞아요. 그, 그걸 먼저 하는데, 사실 맨 처음에 어떤 걸 지금 이 친구가 모르나, 요걸 찾아내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려고 잘 읽어도 음, 이맘때 이 진도에서 이 음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아이가 알고 있나를 잘 읽어도 꼭꼭꼭꼭 확인을 해서 구멍을 열심히 찾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선생님들이 인내심도 진짜 되게 많아야 되고, 네, 선생님이 정말 되게 샤프하게 이 내용을 알고 있어서 이 친구가 그냥 짐작으로 이걸 지금 하고 있는지, 진짜 맞아요. 그걸 정말 정확하게 알아서 잘 적용해서 하고 있는지를 진짜 아주 그냥 세심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선생님이어야지만 이 클래스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미 아이들은 유창하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스피킹도 할 수 있으니까. 유창하게 읽는다고 파닉스루를 네. 아는 건 아니고 그 파닉스루를 모른다면 이 밖에 그 비슷한 여러 단어들을 쓸 수 있고 읽을 수 있는지는 미지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구멍을 파악하는 것이 이 어드밴스드 파닉스 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이 내용을 듣고 있어도 어머님들은 계속 퀘스천이 나올 것 같아요. 음, 아니, 읽을 수도 있고, 리스닝도 되고, 리딩도 되고, 라이팅도 얼추 되고, 어, 스피킹도 되고 하는데, 라이팅이, 이 세 가지의 문제로 이렇게 되는데, 진짜 이게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걸까? 이게 그렇게 음, 해서 성장이 되는 걸까? 그래서 그러실 그러는 수 건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그냥 덤벙대서 그러는 건 아닐까? 정신을 음, 차리란 말이야. 아까 전에도 이거를 음. 봤는데 왜 이렇게 쓰니?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 그 친구는 그렇게 배웠을 때 어떻게 성장이 되었나요? 그러니까 우선은 뭔가 가장 달라졌다고 하는 이제 성공적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완벽하진 않더라도 아이가 덤비려는 배짱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게 제일 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머릿속에 항상 퀘스천 마크가 있었거든요. 왜 A 사운드가 AI로 써지는 거야? 왜 AY가 아닌 거야? 근데 음, 그냥 통으로 봤을 때 내가 많이 봤던 거니까 이렇게 쓰나 보다가 아니라 저희랑 라이팅과 관련된 스펠링 룰을 철저하게 배우고 명확하게 배우고 그걸 습득할 때까지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스펠링 룰이 주는 불확실성이 쭉 떨어지고 그럼 불안감이 떨어지게 되고 그럼 아이는 자신감이 슬슬 차오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는 규칙적으로 스펠링 룰을 공부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뭔가 머뭇할 때도 그냥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 걸 쓰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제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스펠링 룰을 계속 리마인드를 시켜주게 되면은 아이는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내가 배웠던 그러게요. 스펠링 룰을 리마인드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스파우 팀이 AI야. 라는 음,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가 자신감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완벽하지 않아도 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가장 큰 아이들에게서 보이는 성공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너무 이해가 쏙쏙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댓글 달아주셨네요. 어, 제가 이제 선생님 얘기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요. 그 수학을 할 때도 개념을 정확하게 좀 잘 알면 나중에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나오거나 어떤 다른 유형의 문제가 나와도 그거를 이렇게 개념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생각을 오래 하면 풀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연습하는 거 말고 공식을 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 그 스펠링 클리닉 LTRA의 장점은 약간 개념을 이해하게 한다. 개념을 맞아요. 맞아. 이해하고, 그거 여태까지 풀리지 않았던 그 문제들을,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드네요. 미처 다지지 못했던 음, 기초와 룰을 다져주고, 그리고 학교에서 배웠었더라도 잊어버렸던 것들을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켜주면서 불규칙성에서 안정성으로 정리를 해주고, 그래서 아이가 편안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라이팅에 시작해보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주 그냥, 어, 이제 한 30분 정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시간 진짜 빠르게 지나갔죠. 네, 완전 화살처럼. 8분 지난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진짜 아주 그냥 시간이 너무 완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어, 너무 재미나게 우리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반의 한 친구의 예도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그 네. 친구는 미국에서 태어난 친구예요. 그리고, 예, 미국에서 태어났고, 지금 2학년이 됐나 3학년 됐나 그런데 2학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 뭐 당연히 스피킹 잘하죠. 스피킹 잘하고 리딩도 하고 라이팅도 조금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무슨 이야기일까요? 근데 이 친구가 라이팅 하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어, 네, 그래서 어머님 생각에는 이 친구도 남자친구예요. 네, 어, 남자아이가 좀 덤벙대기도 하고, 그리고 좀 집중이 조금 어려운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집중도 좀 잘 못하고 덤벙대는 면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 친구를 좀 어떻게 좀 성장을 시켜야 될지 어머님도 영어를 잘하세요. 어, 예, 어머님도 영어를 잘하시니까 막 이 친구 어떻게 성장을 시켜야 될지 잘 모르겠는 상황인 거죠.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환경이면 충분한데. 그렇죠. 환경이 너무 충분하니까. 그리고 학교에서도 학교는 이 친구가 그렇게 막 딱히 아직까지는 저학년이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음, 아마 이 친구가 첫째였으면 이 어머님이 연락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많죠. 얘가 둘째였어요. 그리고, 대조군이 있었군요. 왜냐면, 첫째가 너무 잘하는 친구였어요. 어, 예, 첫째는 이제 여자친구인데, 이 어, 친구는, 예, 많이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잘 할 수 있는, 학교의 수업만으로도 진짜 너무 잘 따라갈 수 있는 친구였는데, 둘째는
이분 조금 이상하신 분인 것 같아요. 지금 메시지 남겨주시는, 예, 자꾸 인사를 자꾸 하시는데, 라이브와 관련 없는 내용들을 계속 얘기하시네요. 어쨌든 간에, 이 친구가, 그래서 첫째하고 너무 다르니까, 이 친구 왜 이러는 거지? 어머님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냥, 그렇죠. 네, 누나는 첫째는, 예, 사람인데. 안 가르쳐도 그냥 쑥쑥쑥쑥 해냈는데, 이 친구는 같은 지금 미국에 있고 지금 똑같이 이렇게 하고 하는데도 너무 구멍도 되게 많은 것 같고 학교 음, 수업만으로는 이 정도는 나오는 게 아닌데 지금 첫째를 봤을 때는 이거보다는 음, 좀 더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음, 있으니까 일단은 한번 상담을 한번 받아보자. 레벨 음, 테스트를 한번 받아보자. 라고 했는데 레벨 테스트를 받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못 읽고, 그게 예, 문제. 예, 이게, 어, 문장 속에 있으면 어렴풋이 읽기는 하는데, 맞아요. 예, 문맥적으로. 예, 근데 뭉뚱그려 읽는 거예요. 그냥 아까 전에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앞부분만 그냥 딱 얘기를 한다던가, 뒷부분은 그냥 흐릿하게, 그냥 들린랑 말랑 이렇게 그냥 얼버무리면서 이렇게 읽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리딩 수준은 그래도 좀 나왔어요. 오, 다행. 2학년이기 때문에 그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 전에 우리가 이 클래스를 들어야 되는 이유일 수밖에 없는 라이팅을 했는데, 내용은 있기는 있는데, 그냥 막 스펠링이. 스펠이 그냥 아주 그냥, 네, 막 정신이 없는 거죠. 네. 컨텐츠 계속. 네. 그렇죠. 샌드들도 지키지 못하고, 예, 펑추에이션이나 이런 것도 좀 너무 많이 아쉽고, 문법이나 그런 것도 아까 전에 선생님 얘기하신, 과거형 이런 것들은 ED 같은 것도 많이 미싱하고 이러니까, 이 친구는 좀 그 클래스를 좀 들으면 좋을 것 같다. 라고 그리고, 해서, 예, 그래서 그 친구가 배정이 됐어요. 처음에는 어머님도 조금 의아해 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예, 있어요. 좋아하지 않아요. 예, 굳이. 그래서 얘가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도 좀 저희를 믿고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제가 이제 이 LTI 클래스, 스펠링, 클리닉 클래스를 마무리를 했어요. 졸업을 했어요, 이 친구가. 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레벨 테스트를 다시 했습니다. 다른 클래스를 들어가기 위해서. 근데 제가 정말로 놀랐던 거는, 리딩 레벨은 그대로였어요. 근데 라이팅을 그때 한 세네 줄 정도 썼단 말이에요. 그 엉망진창으로 쓰기는 한 거죠. 근데 라이팅은 거의 한 바닥을 썼어요. 어이구, 기특해라. 아이고, 이뻐라. 그래서 제가 아니 얘는 라이팅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라이팅을 거의 음, 이만큼 썼던 애가 이만큼을 쓴 거예요. 그래서 뭔지 알 것 같아요. 왜 그럴 수 있느냐? 이 친구는 스피킹도 되고, 리딩도 되기 때문에 그 룰만 좀 편안하게 어떤 식으로 정리가 맞아요. 되고 나면 그냥 쑥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 너무 놀랐다고. 아니, 라이팅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아이가 가장 답답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나는 말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데 라이팅은 어려워.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 하고 아이가 가장 스트레스풀한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그 라이팅이 물론 되게 구조가 있고 막 정확하고 막 이런 거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 스펠링 클리닉의 근본은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가 이 글을 이렇게 쭉 써나갈 수 있게. 그렇죠. 그게 네. 대학 나중에 오문담 에세이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쓸 수 있는 단계가 된다. 근데 이거는 이 친구가 리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만큼 성장이 되는 거예요. 리딩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또 라이팅도 리딩도 많이 좋은 건 아닌데 라이팅도 문제라면 리딩을 더 해야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리딩도 되고 또 지금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기도 했고 스피킹도 또 완전하게 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은 시간에
빠르게 진짜 성장이 되었다라는 케이스인 거죠. 물론 이제 각각 케이스마다 되게 달라요. 근데 이것도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각각의 케이스가 너무 다른데 그 아이들의 상황에 맞게 딱, 맞아요. 맞아요. 그게 이 수업의 가장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획일화된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 시간을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돋보기 안경 쓴 것처럼 아이가 리딩을 할 때 어떤 것을 놓치는지, 그리고 잘 읽었다고 해도 이걸 꼭 알아야 되는데 이 아이가 이걸 알고 있나 다각도로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아이가 모르고 꼭 알아야 될 것만 쏙쏙쏙쏙 뽑아서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맞아요. 정말 이거는 테일러링 된 정말 맞춤으로 아이에게 네, 필요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수업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그래서 되게 그걸 되게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사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학년에서 3학년 그 사이 아이들이 정말 많은데 그 수준의 영어를 하는 아이들이 진짜 많은데 그 부분에서 다음 단계를 갈 때 그냥 외워서 그 다음 단계를 가려고 하느냐 개념을 알아서 그 다음 단계를 가느냐에 따라서의 맞아요. 그 성장 높이가 너무너무 다르다. 물론 그거를 힘들게 하다가 외워가지고 그 다음 단계를 가는 친구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가 사실 더 많기는 하죠. 근데 그렇게 갔을 때 아이는 계속 힘들어한다. 맞아요. 맞습니다. 또 뭔가 계속. 뭔가 집안이 튼튼하지 않은데 그 위에 올리려고 하면은 물론 그럴 수 있죠. 아이 따라서 굉장히 언어 능력이 발달한 아이이고 음, 그냥 책만 수십 권 읽었는데 패턴이 딱 잡히고 모든 그렇죠. 것들을 읽고 쓸 수 있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뭔가 아이가 라이팅에 주저하고 있고 이유를 모르겠는데 자꾸 싫어한다면 그것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여기 어머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스펠링 클리닉 클래스가,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LTR 클래스인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다른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 네. 우선 LTR 프로그램은 그 파닉스가 주가 돼서 기초적인 컨소넌트 사운드부터 이중 모음까지 72 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8개월의 과정 9개월의 과정이에요. 이것은 수업 순서가 가장 틀린데 그냥 LTR은 처음부터 음가 소개하고 그 음가에 대한 블렌딩하고 뭐 책 읽고 라이팅으로 점검을 하는 플로우라면 이 LTR-A는 이미 아이가 기초적으로 파닉스가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그리고 라이팅이 부족하다는 아이라는 것 전제 하에 우선 리딩을 쫙 시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 아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너무 많은 우리 또 네. 아 노하우를 그런가요? 이야기해 주시면 안 되니까. 어떻게 네. 다르냐면요. LTR과 아까 LTR을 너무 진짜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LTR-A 같은 경우에는 LTR과 다른 클래스입니다. 예. 네. LTR을 바탕으로 한 어드밴스 클래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읽고 쓰고 스피킹도 어느 정도 그냥 살짝 할 수 있는 친구가 그 다음 라이팅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할 수 없는 친구를, 그 친구의 그 구멍이 되어 있는 그것들을 찾아내서, 맞아요. 그거를, 우리 선생님께서, 그 내용들을, 예, 이 친구가 어려워하는 그 내용들을 쏙쏙 뽑아서 그 내용들을 가르쳐 주는 좀 맞춤식 클래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됩니다. 맞습니다. 다음 라이팅을 가기 위해서, 다음 리딩을 조금 더 많이 잘하기 위해서, 어, 밟는 그 브릿지 클래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그 LTR-A 이런 클래스, 어드밴스 이 클래스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 막내가 항상 막내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나와요. 왜냐면 막내가 2학년 때까지, 아니요, 1학년에서 2학년에 갈 때, 2학년에서 3학년에 갈 때, 이 친구가 분명히 파닉스도 잘 배웠고,
이 친구도 미국에 있기 때문에 스피킹도 다 할 수 있고, 리딩도 할 수 있는데, 스펠링을 너무 많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다시 한번 또 점검해야 되는 것들이 있구나. 이 친구도 요런 것들이 어렵구나. 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면서 제가 LTR을 듣고 있는 또는 레벨 테스트를 이제 오는 그런 친구들을 보니까, 오, 비슷비슷한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네, 되는데 이거는 왜 안 되지? 이러는 그런 친구들이 의외로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클래스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요 클래스는 언제 오픈이 되나요, 선생님? 네, 2월 중에 오픈 예정에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과정은 몇 개월 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그 친구는 몇 개월 정도 했어요? 선생님 얘기 어, 듣고. 우선은 기본적으로 4개월을 기본으로 두고 있지만,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맞춤화된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생각보다 꼭 알아야 될 것들도 잘 알고, 라이팅도 잘 하고 있고, 숙제도 잘해서 잘 배움이 진행되고 있다? 그럼 줄어들 수도 있고, 이 아이는 음절을 나눌 줄 알았는데 음절에 대한 개념이 없네? 이런 식으로 꼭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것들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 수업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4개월보다 길어지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 정도 되게 좋네요. 아이에 맞춰서 그냥 아이에 맞추지 않고 그냥 진도만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아이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 아이에 맞춰서 조금 더 플렉서블하게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는 꼼꼼하게 챙겨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 케이스도 이야기해보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고, 이제 막 라이브 들어오신 분들은 저희가 녹화본도 남겨놓고, 그리고 또 저희 세모네모 유튜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요 방송 또 보실 수 있으시니까, 우리 주미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왜 우리 아이의 스펠링이 자꾸 틀리는지에 대한 세 가지 내용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왜 이 문제를 그냥 냅두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았고, 그리고 우리 새로 오픈되는 LTRA 클래스, 어, 곧 오픈이 될 거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선생님 이야기하실 내용 혹시 있으실까요? 음, 물론 아이에 따라서 상황이 다를 수는 있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고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는데 아이가 힘들어하거나 멈추거나 주저한다면 한 번쯤은 우리 아이가 왜 그런지 점검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라이팅에도 덤벼볼 수 있는 뱃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안정성과 자신감을 길러주기 위해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음. 주민 선생님 너무 진짜 명료하게 딱 이렇게 마무리해 주셔서 정말 그 점이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도 요거 이렇게 잘 마무리해가지고 피드에 잘 올려보겠습니다. 네, 네,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저희 또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또 만나볼게요. 네, 들어가세요. 좋은 감사합니다.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